먼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건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변호사님, 제가 이 배우자의 가증스러운 실체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안녕하세요.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배우자의 불륜 폭로, 명예훼손 성립할까라는 주제인데요. 또 최근 연예계에서 연예인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기책사유 이런 것들 SNS에 폭로하면서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황정은 배우가 인스타에 남편의 귀책사유, 그 부정행위를 추측해하는 저격글을 연속으로 올리더니 결국에는 이혼 소송 중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또 최근에는 배우 이범수의 배우자인 이윤진 씨가 남편과 시댁의 귀책사유를 암시한 듯한 SNS 글을 올리고 나서 결국은 이혼 소송 중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렇게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또는 이혼 소송 중인 분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귀책사유 이런 것들 SNS에 폭로할 경우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셨을 텐데요.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인 저희들이 그간의 상담 사례와 또 소송 경험을 토대로 솔직하게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건데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아내가 외도를 했는데, 변호사님, 제가 이 배우자의 가증스러운 실체를 이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처벌을 받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변호사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일단은 우리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서 말려봅니다. 그 억울하고 화나시는 그 심정은 누구보다 이제 잘 압니다만 우리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형법 307조 1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이제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연성이나 명예훼손 이런 부분들 구성 요건을 충족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한치의 과장이나 왜곡도 없이 정확히 팩트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미 배우자의 그 부정행위, 불륜만으로도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 사람이 나를 형사고소까지 해서 형사소송에서 내가 가해자로 만약에 둔갑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뒷목 잡죠? 진짜 더 화나고 더 억울한 일이거든요. 일단은 좀 참으셔라. 이렇게 이제 말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나에게 뭐 과거 전과가 없다던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같은 거를 판단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벌금을 내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전과가 생기더라도 나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요즘 저희가 정말 많이 보는 게 사내불륜, 사내 커플, 사내불륜 네. 많이 보는데요. 아무래도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직장 동료와 함께하게 되고 또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다가 이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면서 사내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때 배우자의 사내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회사에 맞아요. 너무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요. 회사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회사의 인사팀이나 간사팀에 알리면서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모두 명예훼손에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없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도 있는데요. 여기서 판례가 말하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상대방이 그 말을 또 다른 제3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훼손 피해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순수하게 징계 요청의 목적으로 인사팀에 정식으로 알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행동이 어디까지 100% 안전한 건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 그 인사팀이나 징계팀이 알렸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서 처벌되는 경우도 케이스마다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성은 안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렇게 인사팀, 징계팀의 징계 목적으로 알린 경우가 아니라 회사 동료, 뭐 직장 상사한테 뭐 이야기를 하거나 문자를 같은 걸 보내서 알린다거나 또는 회사의 게시판, 인트라넷 이런 데다가 막 올려요? 무슨 부서 모 대리와 누가 과장이 뭐 이렇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십니까? 막 예를 들어 너무 명백한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께서 그 배우자의 사내 분류는 사실을 아시게 되자마자 너무 진짜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미처 오시기도 전에 이미 이제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에게 다 이제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알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회사에서 다 알게 되고 인사팀, 징계팀까지 다 가서 이제 문제가 돼서 그 두 사람은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찌됐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형사고소 위험성을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형사고소는 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갔던 그런 사건이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 직접 알리는 거는 위험 부담이 있는 행위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가족한테 알리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또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판례의 판단 기준이 전파 가능성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 배우자나 상간자의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하는 거는 명예훼손 가능성이 회사에 그 인사팀에 알리는 것보다는 좀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면 불륜이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상간자의 가족들이나 나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불륜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고 있다. 소송을 당했다. 뭐 이런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실질적으로 성립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례의 전파 가능성 이론에 따르면 뭐 유책 배우자나 상간자의 가족에게만 직접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실 의뢰인분들한테 이것도 말리거든요. 보통은 이제 상간자의 주소나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바로 찾아가서 알리겠다. 내 가족만 이렇게 지금 풍지박산이 났는데 참을 수 없다. 이런 분들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협박, 폭행, 뭐 주거 침입 등등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피해자가 억울하게 형사상으로는 가해자로 둔갑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약간은 불리한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 사건 중에 상간녀의 주소를 알게 되신 거예요. 이제 혼자 가기는 조금 두렵기도 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지인을 대동해서 가셨는데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점잖게 매너 있게 얘기하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필 상간녀의 가족이라는데 그래서 뭐 따님 교육 잘 시켜줘라 뭐 이렇게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경찰에 신고하고 112 출동하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뢰인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퇴거불응죄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하게 됐고 괜히 같이 갔던 지인까지 형사 이 과정에 연루가 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후회를 하셨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럼 변호사님 다 참아야 됩니까? 피해자가 보살인가요? 하실 텐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자제하시고 합법적인 방법들을 활용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시고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그 평범한 사람이라면 예고 없이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됐을 때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직장에 알리는 것 또한 직접 연락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 상간자와 유책 배우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팁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간자나 유책 배우자의 급여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3 채무자인 회사에 통지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는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급여에 가압류 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꿀팁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네. 노하우? 관련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은 뭐 내 사례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